왜 어떤 학생은 스스로 막 불타오르는데 어떤 학생은 아무리 옆에서 끌어줘도 꿈쩍도 안 할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로 선생님들의 교육 툴킷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. 아마 교실에서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. 이 근본적이고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. 먼저 동기부여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성취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신념이 가진 힘은 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툴킷을 완성해 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? 그 가장 근본적인 욕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. 이 피라미드 정말 익숙하시죠?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만 그 위 단계인 사회적 욕구나 존경, 나아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한 모델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실제 교실 상황을 보면 이 깔끔한 피라미드가 딱 들어맞지만은 않아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학생은 가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욕구라는 게 계단 오르듯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서 동시에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.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없애는 것과 만족을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봤어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이 그래프가 그 아이디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보세요.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랑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예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 싫은 그 불만을 없애준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에 대한 만족이나 열애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일단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같은 기본적인 위생 요인을 채워주는 건 기본이고요.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진정한 동기는 그 위에 성취감, 인정, 성장의 기회 같은 동기 요인을 적극적으로 쌓아 올릴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. 자, 이제 우리 툴킷에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추가해 볼까요? 바로 성취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. 학생들을 성취자로 만들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맥클린랜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. 바로 성취 동기는 타고나는 기질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후천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죠. 성취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. 첫째,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. 둘째,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약간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합니다. 그리고 셋째, 자신의 결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원하죠.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지 방향이 딱 보이지 않나요? 좋습니다.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. 성취자를 만드는 법. 성취 동기는 학습될 수 있다. 이게 흑심이었잖아요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,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 교육의 도전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.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 마음속에 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직접 심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. 자, 이게 바로 학생들의 성취 동기를 키워주는 4단계짜리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. 먼저 성공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선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.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시선을 학생의 바깥이 아니라 학생의 머릿속, 그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바로 신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불음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요,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까?
그리고 그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강력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기가 폭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,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. 반두라가 말한 자디 효능감이죠.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믿음이야말로 모든 동기의 출발점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로크의 이론은 이 강력한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최선을 다해봐 라고 격려하잖아요. 그런데 로크의 이론은 그게 사실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 대신에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를 함께 세워주는 것이 학생의 잠재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단계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도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동기부여 툴킷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종합 처방전입니다.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충족부터 시작해서 허즈버그의 동기 요인 제공, 맥클릴랜드의 성취 훈련, 그리고 기대 이론, 자기 효능감, 목표 설정까지 어느 하나만 정답인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.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이 다양한 도구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. 자, 이제 이 툴킷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학생들의 동기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내일 아침 교실에서 가장 먼저 꺼냈을 여러분의 첫 번째 도구는 무엇인가요?